그럼 우선 정치 탭을 설명드릴게요. 왼쪽 위에는 국가 지도자가 나오고요. 아도비 틀러 나오죠. 여기에 커서 올리면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다 정치력 10%라는 버프가 있네요. 각 기능마다 다르니까 그냥 지도자마다 다르니까 내주자가 누군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탭 올려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국가 중점이라고 있어요. 약간 역사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루에 일식의 정치력이 소모가 되고요. 기본이 인데 국가 중점 하나에 일을 먹으니까 사실상 하루에 일식 얻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는 꺼져 있는데 여기는 불이 들어와 있죠. 클릭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조건들이고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이제 효과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트 재무장을 하면은 35일 동안 되고 이 주들은 비무장지대가 아니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부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무장 지역이니까. 이거를 해제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시작 이렇게 누르면 시작이 되고요. 취소하고 싶으면 이렇게 취소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취소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안슐러스는 시작하면 취소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35일 동안 시작을 한다. 안슐러스부터 70일, 더 긴 것도 있어요. 140일, 280일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35일, 한 달보다 조금 더 긴 기간에 35일 단위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시작 누르시면 시작이 돼요. 하루 일식 사용이 될 거고 나오죠. 라인란트 재무장에 일이 사용되고 있다가 나오죠. 그 밑에는 국민정신이고요. 국민정신은 이제 한 국가의 약간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1차전의 패배자, 스리스 패배자, 이념병화 방어, 이념병화는 이제 이념 요구 방어된 게 예를 들어 독일이 더 이상 저치주의 국가가 아니면 나치당이 점령 안 하면 더 이상 나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다른 국가가 작업을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막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매포는 이제 독일이 경제 부흥 및 전쟁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채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 이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하루에 3%씩 늘어서 소비재 공장이 늘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파탄이 난다 이런 걸 구현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의 짜잘한 버퍼에 디버프들이 발려져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 중점이나 디시전들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나라를 내전을 내서 다른 국가가 되면 또 내용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은 국가별로 다르니까 설명드리겠고 아무튼 내 국가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세력이 뜹니다. 추축국이고 전 추축국을 리더니까 해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건드릴 일은 없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지금 집권 정당과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파시즘이고 어떤 정당화시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선거 없음, 선거를 한 다음에 몇 년마다 선거 때마다 지도자가 바뀐다는 이벤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는 정당의 비율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치당이 40%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즉 집권 정당이 여기를 많이 차지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게 안정도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점령지 탭이고요. 점령지는 이제 내가 점령한 국가들이 있으면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우선 저항하지 않는 국가 보기 클릭하시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해방할 수 있는 국가들인데 지금은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할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콘솔로 NX 폴 POL 하면은 제가 그냥 콘솔로 폴란드를 그냥 강제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점령지에 폴란드로 들어왔으니까 폴란드가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는 정하지 않는 국가는 꺼주시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항도가 있고요. 수능도가 있어요. 저항도는 얼만큼 내 집에 저항하고 있냐 이 국가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령군도 많이 필요하고 주둔군도 많이 필요하고 각종 여기 있는 각 주에 있는 공장들을 터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항도는 낮게 반대로 수능도는 이제 얼만큼 이 점령당 국가의 국민이 이제 그 점령을 하고 있는 국가에 순응하냐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벌려보시면 이렇게 점점 수요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신정권 수립 가능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저항도는 낮을수록 수능도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도 이제 지도 바꾸면서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둔군 편제가 나와요. 그래서 주둔 좀 유리한 편제들이 있거든요. 주로 기병이나 또는 이제 기갑을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둔군에서 인력 소모를 줄이고 싶기 때문에 사실 장갑이 높을수록 좋긴 하거든요. 장갑이라기보다는 기계와 비율인데 아무튼 높을수록 좋은데 이거를 아무튼 이걸로 바꿔서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 있다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점령법이에요. 여기를 전체를 관리할 수도 있고, 탭 해보시면 각 주별로도 이렇게 따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저항이 심하면 좀 더 이제 심하게 좀 더 강하게 이제 저항도를 낮추는 점령법을 올리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지역 경찰대를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좀 더 좋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태그 ENG 영국으로 하면은 영국으로 바뀌거든요.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같이 전면치 탭을 가시면은 이렇게 지역 자치가 있어요. 지역 자치가 되게 효율이 좋아요. 인력도 적게 먹고 순도도 좀 올려주면서 저항도는 조금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좋다. 민주주의 국가는 그냥 지역 자치 그냥 깔아두시면 돼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좀 선택을 하시면 된다. 어느 정도 저항 관리하면서 수능도를 올려서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강제 노동을 해야든지 가혹한 몫을 해서 공장을 땡겨온다든지 자원을 땡겨든지 할 수도 있고, 컨셉질로 폴란드를 아주 탄압하겠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지역 경찰대에 두시면 돼요. 저항이 관리가 안 되면 천천히 올리는 거. 그리고 하루에 아마 0.060가가 추가가 될 거예요.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실제로 점령하면 한 4, 5년이 지나야 사실상 쓸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계엄령이 마지노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강제노동부터는 이제 수능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걸 아시면 되고, 그냥 지역 경제대 놓고 그냥 초보자들은 그냥 잊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군사 탭처럼 이렇게 주둔군이 어떠한 교전을 했는지, 또 장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협력정부고요. 협력정부는 이제 전쟁하기 전에 얼만큼 이제 그 해당 국가에 협력이 되어 있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전쟁 항복도도 그러니까 항복을 더 쉽게 하거나 점령한 다음에 현지 자원을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공장들을 수능도를 높여둘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감사에 설명드리고, 종속국이 있다면 이제 종속국이 이렇게 뜰 겁니다. 종속국이 떠서 나중에 파병한다든지 아니면 관리한다든지,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연방 국가들이 종속국이에요. 보시면은 종속국이 뜨죠.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령 단계다, 식민지 단계다, 통합 계례국 단계다,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자치도 단계를 낮춰줘서 통합을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아시면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 또 독일이랑 점령하면서 이제 또 점령당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영국으로 와서 망명 정부를 세워서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관리한 템인데, 그거는 나중에 영국을 할 때는 설명드리고, 독일 위주로 설명드리니까 거기때 디테일을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밑에는 법률 및 정부가 있어요. 징병법, 수출법, 무역법, 그리고 경제법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장관진들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인력은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제한적 징병은 기본적인 2.5% 가지고 있고, 재화였던 정치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변경했다 하면 올라가고요. 2.5%에서 이제 5% 2배의 인력을 쓰죠. 그러면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일 동원량 0.259% 나오죠. 이렇게 징부에 맞게 하루로 차근차근 올라간다. 그래서 갑자기 바꿨다고 한순간에 올라가잖아요. 미리미리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바꿔 넣어야 되고요. 전쟁지 높으면 그게 좀 더 빨리 오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징병법은 부족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거고, 왜냐면 무제한적 복무나 모든 성인 복무로 넘어가면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가 있으니까 산업이 경제가 제대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산량 감소와 건설력도 감소로 구현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무역법이고요. 무역법은 이제 자유무역으로 갈수록 자원이 80%나 수출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연구 속도라든지 건설 속도, 생산량 버프가 들어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자유무역인데요. 뭐 공장이 다 자원이 부족해서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그렇고요. 자원이 부족해질수록 낮출 수밖에 없죠. 근데 폐쇄 경제는 이제 자원 아예 안 보내는데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폐쇄 경제를 해버리면 다른 이제 추축국, 예를 들어 다른 팩션의 세력의 멤버들도 내 자원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한적 수출이 제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경제법은 이제 민간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내려갈 수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면 알겠죠. 전쟁 지지도에 좀 제한을 받고요. 그래서 민간 경제는 단점밖에 없어요. 뭐 민간 경제가 뭔가 왠지 뭐 민간 공장은 더 잘 지어질 것 같지만 사실 이 게임은 그렇게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탭을 보시면은 예상되는 소비재 공장 수가 35%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 공장, 군수 공장 더하기 민간 공장 수를 더한 거에 비율적인 민간 공장이 그냥 이 사람들의 소비재를 위해 쓰인다는 거죠. 사실상 못 쓰는 공장 비율이 35%다. 민간 공장 수가 35%라고 아시면 돼요. 건설트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소비재 보면 아시겠지만 뭐 39개의 민간 공장이 있지만 16개가 소비재로 나가기 때문에 그 차액만 쓸 수 있어요. 소비재 16개 빠지고 있다. 무조건 손해니까 무조건 이제 경제법은 전시 경제를 빨리 찍을수록 좋다. 20%가 사실상 페널티 없이 쓸 수 있는 가장 한계치고요. 총독원 이용하면 15%더 줄어드는데 징병간 인구 3%더 빠져서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디시전으로 또 3%는 채울 수 있으니까 일단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밑쪽으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관 정치 고문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소비자 공제를 줄인다든지 속도를 늘린다든지 정보원 늘린다든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읽어보고 좋아 보이는 거 고르시면 되고 초반에는 그냥 경제 쪽 관련해서 많이 찍어두시고요. 게임 진행되면서 뭐 전쟁 지지도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첩보라든지 이런 거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에는 연구 생산 줄이고요. 연구 생산 줄에는 이제 전차 설계사들, 해군 설계사들, 공군 설계사들, 보병 장비 설계사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건 또 생산을 맡기면서 레벨업을 해서 이렇게 뭐 강화가 돼요. 이건 또 나중에 또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옆에 산업업체고요. 버프들이 나와 있죠. 크루프 같은 산업연구소도 붙어있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출도를 뭐 빨리 짓게 열차를 빨리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컨셉에 맞게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적치력이 나오면 바꾸시면 되고요. 엔간하면 그냥 뭐 다른 연구소도 초반에 쓰다가 뭐 이런 자원 부족 불이익 있는 국가를 놓고 그냥 계속 쓰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거고요. 여기 장교단에 볼 수 있는 교리 탭에 있는 할인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 기동전을 쓰는데 구데리안 같은 경우 최대 속도까지 올려주잖아요. 대신에 좀 정치력이 많이 들죠. 200은 비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뭐 교리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바꿔 쓰시면 된다. 밑줄은 군사 참모고요.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이고 요 세 칸에는 각 해당하는 사단 경험치 획득량이 있어요. 보면은 천재 같은 경우는 하루 0.4를 주고요. 전문 같은 경우는 0.3을 주고 그보다 낮은 거는 특기병 같은 경우에는 0.2를 줘요. 네. 여기 상황에 맞춰서 임명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 전쟁 경험치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참모총장 임명해서 얻게 된다. 그리고 임명하면은 지휘력 증가치도 조금 들죠. 지금은 캡이 80인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훈련을 임명하면은 캡이 100으로 늘었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대충 배정을 했어요. 3명을 정치력을 써서 그러면 캡이 140을 늘어나죠. 좀 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공사령부에는 이 세 칸은 사실 같은 칸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또 뭐 육군, 해군, 공군에 해당하는 자잘한 버퍼 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보병 이런 친구들 또는 뭐 기갑 뭐 이런 육군 위주로 아마 많이 쓰시게 될 건데 또 뭐 해군에 힘을 주시는 경우에는 해군이나 또 공군에 힘을 주는 공군 이런 승모들을 임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탭이고 이제 정치 탭에 많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